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4명 추가돼 총 8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의료진을 힘들게 하는 몰지각한 환자까지 늘어나면서 방역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음모론을 짚어봅니다. 박종호 기자, 오늘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 네. 875명에 이르렀네요. 예, 그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네. 거기서 40명이 더 늘었습니다. 아, 더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915명까지 늘었어요. 915명, 거의 네. 1000명에 가까워졌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 특히 문제가 뭐냐면 60대 이상이 40% 넘어요. 아, 그러니까요. 고령자 네. 많으시잖아. 고령층의 네. 비율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걱정이 좀 많고요. 그리고 중환자가 모두 38명인데요. 네.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환자가 이 중에 7명입니다. 그러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이것도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15일 광화문 집회에 관련된 확진자도 17명이 늘어나서요. 네. 193명이에요. 어허.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 좀 짚어드리면 경남 도내에서 처음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 20대 남성이거든요. 네네. 지난 8일 사랑제일교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확보해서 지자체에서 방역 당국에서 연락을 했더니 예. 17일에 전화를 받고 그다음부터 전화를 끈 거예요. 아예 연락을 안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8일 동안 예. 계속해서 서울, 부산, 경남을 돌아다니면서 피했던 거죠. 아. 그러다가 어제 새벽에 부산에서 휴대폰을 켜가지고 GPS 예. 신호가 잡혔고 예. 어제 오전 8시에 김해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경찰이 가서 체포해서 검체 검사를 했는데요. 네.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는 네, 거잖아요. 우선 6명이 지금 가족 2명, 네. 그다음에 체포하러 갔던 경찰 4명이 검사해봤더니 다행히 음성이 나왔는데 그동안 전화기를 끈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네.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예. 게다가 지난 15일에 광화문 인근에서 열렸던 모든 집회 참가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 그러면 그 결과로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15일에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그 사람의 동선하고 역학조사를 좀 실시할 거고 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예. 감염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네. 무증상 감염 상태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진해서 저기 지금 나간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숨어버리고 지금 6명이 지금 만났잖아요. 벌써 퍼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방이에요. 이게 일어나면 끝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통신사 3개 회사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한 5만여 명의 연락처를 지금 정부에 제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문자를 이제 무차별로 전파를 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검사를 할지 좀 아. 검사를 좀 임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증상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후에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던 차명진 전 의원 증세가 악화돼서 이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 그런데 네. 이 차명진 전 의원이 병원 시설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이 안산에 있는 중소벤처 수련원이에요. 예, 예. 네, 거기보다 시설이 안 좋다라는 예. 얘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어허. 그리고 음악 병실이라고 하는데 예. 병이 밖으로 못 새어 나가는 게 하는 게 목적이라 그런지 환자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환자한테는 도움이 안 이런 된다. 얘기를 했고 방역 위해서인지 예. 한 방을 4명이 함께 사용한다. 너 슬리퍼도 없다. 자가 진단 키트도 원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아하, 예. 사실 우리 고생하는 의료진이나 네. 그리고 잘 준비해 놨을 걸로 보이는 의료시설을 네. 비판하는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글을 올린 이후에 한 6시간 이후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예. 주치의한테 전화가 왔다라면서 그 내용을 쭉 적어놓고 네. 끝에 저희 집보다 좋습니다. 간호사들이 정말 잘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바뀌었네요. 그 톤이 비판 완전히. 때문에 그런 건지 네. 아니면 상황을 비꼬아서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 또 말을 바꾸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환자들로 인해서 의료진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진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압병동인데 왜 다인실이냐, 1인실을 달라, 왜 나를 가두냐, 옥상 어디냐, 창문 어디냐, 나 뛰어내릴 수 있다, 여기 감옥이냐. 확진 판정까지 그리고- 받았는데
예. 네. 예. 타병원이나 타병동 입원 환자들과 비교를 하면서 여기는 왜 안 되냐고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파스를 달라시는 분들도 있고 영양제 달라는 분들도 있고 밥이 너무 맛이 없다고 반찬 바꿔달라고 투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피나 담배, 과일, 삼계탕 등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막 어쩌다가 막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도 계셨고 문을 막 발로 차시는 분들도 계셨고 예. 뭐 코프뉴즈를 막 바닥에다 뭐 뿌려놓는다거나 이제 들인 수건을 막 바닥에 던진다거나 막 코프뉴즈를 바닥에다가 막 본인이 요구하는 게 안 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엄청 뿌려놓고 있는 거 아니까 일부러 오히려 그렇게 한다. 그렇죠. 네. 분명히 병원은 호텔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이고요. 누구보다도 의료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많은데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건 이해하겠지만 절대로 저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화가 나거나 또 일상생활이 마비가 됐잖아요. 네. 또 몸도 아프고 또 충분히 어떤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예. 더 힘든 사람들은 의료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의료진이고 이 네. 우리 국가 모든 국민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 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의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들 처벌 강화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뭐 처벌이 안 되나요? 애매해요. 뭐 애매합니까? 삼계탕 시켜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휴지 던지고 만약 예. 폭행으로 가거나 협박으로 가버리면 처벌의 가능성이 그 있지만 휴지를 사람에게 던지면 폭행인데 바닥에 던지는 건 애매하다 이거죠. 더 나쁜 행동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애매한.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의료진이 그냥 감내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의료진이- 처벌하고 신고하면 오히려 더 그렇죠. 문제가 야기되고 또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고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인터뷰 들어보면요. 않습니까? 네. 네, 확진자들의 일탈 행위는 또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와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는 병원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뭐 저는 전날 들어와서 네, 기침이 조금 이제 예, 기침이 좀 있었는데 네, 뭐 지금 여기서 주는 약 먹고 네. 해서 기침도 많이 없어졌고 아, 네. 네, 온도도 정상이고 아, 예. 네, 혈압도 괜찮으시고. 네 혈압도 괜찮고 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사파들이 네,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나라 다시 말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네, 1국가 2체제를 거쳐서 결국 북한으로 가자고 하는 계속 그 목적지 하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저항 세력이 교회예요. 교회. 한국 교회를 이제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건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터지니까 이걸 핑계 삼아서 네. 저를 이제 재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에 전념해도 부족할 상황인데요. 저렇게 방송까지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내용은 더더욱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뭐 교회 전체를 일반화하면서 교회가 뭐 탄압받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한국 기독교 그리고 목사 여러분들이 전광훈 씨는 목사가 아니다.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발표까지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박정호 기자 현장에서 보실 때 도대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도 뭐 현장에서 전광훈 목사를 보고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바로 그 민주정부가 네. 북한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예. 그걸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앞장서서 거기에 맞서고 있다 예. 주장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네. 사랑제일교회로 가서 우리가 같이 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모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네. 많이 퍼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기려고 한다, 북한과 합치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예. 그럼 한 건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만약 합친다고 한다면 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바이어스 테러를 한다든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그런 이유가 있겠는가? 네,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런 주장을 좀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 밖에도 가짜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제일교회 예배자는 무조건 양성으로 판정한다.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그렇습니다. 판정한다. 그게 예.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건소에 가서 검사하면 양성 판정을 받고 네. 양성 판정 받은 다음에 병원 가서 판정 받으면 음성 나온다. 그러니까 예. 보건소 믿지 마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보건소 양성 판정은 그게 다 시스템화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러게요. 네,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짜 뉴스고요. 네네. 또 이런 가짜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훈 국가무실장과 양제츠 중국 네. 정치국원이 만났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서. 부산에서. 예.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예. 이 한국의 서울을 방문하는 그에 맞춰서 지금 코로나19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함께 짜고 퍼뜨렸다. 바이러스를.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그 예. 일반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은 그냥 웃어 넘기거나 뭐 조롱거리로 삼겠지만 일부의 시민들은 그 이야기를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요. 거기다가 그걸 믿으니까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집회 참석하고도 숨고 전화기 끄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정 변호사? 최근에 두 건 보니까 유튜브가 뭐 충격, 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뭐 네. 코로나 양성 환자 만들기 이런 예. 게 조회수가 50만이 됩니다. 40~50만. 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방역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그렇죠. 신뢰가 돼야지만이 조사를 받고 또 거기에 임하고 자가격리 14일을 하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건데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방역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엄정 대처를 하겠다. 일단은 방역을 방해하면 감염병 예방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사실 버뜨리거나 뭐 네. 명예훼손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고요. 예. 엄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튜브 중에 문제가 있는 거는 방송통신심의회에서 네.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랬죠? 근데 예. 지금 만약에 좀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반복된다면 차단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고요. 네. 방역 방해 관련해서도 감염병 예방 위반 혐의를 엄정하게 적용하겠다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정호 기자.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검진 거부라든지 또는 동선을 속이는 거짓말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더구나 전광훈 목사, 주옥순 그 대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동선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뭐 얘기를 해도 그게 사실과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정광훈 목사 사례를 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예. 성북구 교회 사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택에. 예. 그런데 13일에 네. 한 인터넷 언론의 방송에 출연했어요. 예. 그게 지금 영상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까지 사택에 있었다는 게 생생한 거짓말이 영상이 되는 있는데. 거죠. 예. 그러니까 13일에 종로구에 있는 이 인터넷 언론사 방문해서 방송을 했으니까 예. 거짓말한 셈이고요. 네. 또 주옥순 대표도 지금 보면 경기도 가평군에서 전화를 28번 했다고 합니다. 28번. 근데 예. 그중에 2통을 받았대요. 어. 근데 거기서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아서 예. GPS를 통해서 추적해 봤더니 네. 그 집 주거지 밖에 그러니까 외부에 있었던 시간이 50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찜질방에 갔었다라고 했다가 뭐 안 갔다고 했다가 동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네.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평군의 보건소의 설명인데 예. 또 조옥순 대표는 자신의 방송에서 아니 나는 다 얘기했고 찜질방 가려다가 지인의 집에 있어서 거기 간 거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가평군은 이 주옥순 씨 부부를 역학조사 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당연히 고발할 사안 같고요. 박지원 변호사, 네. 이건 법학적 상식 아닙니까? 알리바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군데 장소에 있을 수 없다. 네. 근데 정광훈 목사는 정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신적인 존재인지 딴 소리죠. 네. 동시에 두 군데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동선 거짓말을 했다가 아주 거액의 구상권 그렇죠. 청구당한 사례가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넉나간 가족이라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송파구 모녀입니다. 송파구 그 여성이 광주에 가가지고 막 전파시켰던 그 사례인데 네. 그것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예. 2억 2천만 원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얘기하고 뭐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이게 뭐 결정 난 건 아닌데 지금 남성으로 이렇게 좀 조금 각색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 사례란 거죠. 실제 사례를 영상화한 것이죠. 네네. 서울시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송파구 60번 환자는 구상권으로 청구받은 2억 2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실수였든 고의였든 감염병 예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